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신문 읽어주는 공인중개사의 땅사고TV 임동성입니다. 매일경제신문이고요. 부동산 파트 채널입니다. 2021년 11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서민들 내 집 마련 힘든데 외국인이 한치기로 아파트를 싹쓸이해 간다고 하네요. 싹쓸이 해 가지는 않겠죠. 많이 사갔다는 소리겠죠. 외국인은. 그전부터 계속 언급됐던 건데요. 그 다음에 오피스텔 거래 5만 건 차 돌파 규제 곧 나오나 풍선효과로 오피스텔마저 서울 경기는 오피스텔마저 많이 좀 오르고 있고요. 지방은 오피스텔 내놓고 마이너스 나고 있습니다. 지방은 똘똘한 한 채 기회로 다주택자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포함돼 버려서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무주택자들이 아파트는 못 사니까 오피스텔이라 산다고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신반포 2차 재건축 급물사 서울시에 신청서 곧 제출하겠다. 그 다음에 검돈 왕릉 뷰 논란 문화재청 따르면 1층 아파트 질반. 그 다음에 오는 18일 유망 수익형 부동산 현장 투어 세미나가 있습니다. MGZ 맞춤형 멀티오피스 본격 공급하고 있고요. 아파트 꼭지에 샀다고 딸 구박하던데 아파트 1년 4개월 뒤에 아파트 가격 한 2억 가까이 올랐다는 그런 소식이죠. 평균적으로. 신고가 산 사람이 또 신고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경제부동산신문, 한국경제신문의 부동산 파트입니다. 오늘은 돈주택이 나가라 요거 자세히 한번 전해보겠습니다. 전해보기 전에 무슨 소식이 있었나 봐볼게요. 이번에는 다르다. 정말 주가 꺾이고 있을까? 꺾일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그렇게 예상을 하기 기다리겠죠. 그러나 여전히 오른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자녀에게 아파트 증여할 때 어떻게 유리할까? 대선은 대박 찬스, 현금 다 끌어 모아라. 시장 달고 김현댕 반값도 후보지 자치구는 발끈하고 있다. 철길 따라 들썩이는 부동산 가치 W역시권 신안산 비즈스타 경기도 아파트 가고 싶다. 80만 명이 몰렸습니다. 5년의 최고랍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 재개발 부실 운영 여전하고요. 서울 세계조사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아파트값 상승폭 대출 규제 3주째 둔화되고 있고요. 이게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는데 이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출 규제가 엄청 옥죄일 거예요. 그래서 현 정부는 그 대선까지는 어떻게든지 그 상승을 좀 못하게 하려고 하겠죠. 왜냐하면은 우리 노력하고 있다. 아파트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어. 근데 현실은 조금은 잡힐 수는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대선까지는. 근데 대선 위에 또 치고 올라갈 것 같아요. 자, 오피스텔 이상가의 매매량 사상 최다. 이것도 서울 경기만 그런 겁니다. 지방은 안 그래요. 지방은 지금 마이너스 내려서 던지고 그렇습니다. 자, 이 소식 한번 전해보겠습니다. 돈 줄 테니 나가라. 임대차법 두고 집주인 세입자 기싸움. 계약갱신 청구권 쓰고 더 살겠다. 돈 줄 테니 나가라. 최근 계약갱신 종료 관련된 분쟁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서울 은평구 아파트에 전세 살고 있는 강모 씨가 내년 1월 2년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을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집주인은 5% 올리고 2년 더 사는 것이 아니라 연 5%씩 보증금 올려준 것을 알고 있느냐고 되물어왔다. 황당한 강 씨가 법대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에 집주인은 내가 들어가서 살 예정이니 집을 비우든 전세를 올리든 결정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임대차 3법 도입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갈등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약형 시권을 사용한 세입자는 그나마 다음 전셋집을 구할 시간이라도 벌었지만 이제 2년이 된 세입자들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입자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집주인 요구대로 전셋값을 올려주거나 다른 전셋집을 구하기 위해 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더 살고 싶은 세입자 내부리는 집주인. 1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세계약형 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1년 3개월이 돼가고 있지만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갈등은 여전합니다. 전세값이 급등한 가운데 임대차법 시행 직전에 체결됐던 임대차 계약이 2년 기한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 시행 즈음에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우왕좌왕했다면 이제는 서로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계약을 해석하거나 대응하면서 갈등이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서울 강동구에 살고 있는 세입자 A씨는 집주인이 실거주 요건을 제외한다며 나가달라고 통보했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세값 일부 올려준다고 하니 얼마를 올려줄 것이냐고 물어왔다며 집주인과 합의 끝에 전세금을 올리고 더 살 수 있게 됐다고 했다. A씨는 전세값이 오른 시세를 알고 있고 집주인은 5% 인상이 성이 차지 않을 것 같다며 시세보다 낮은 수준에서 계약을 다시 하고 갱신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인천 서구에 사는 그 B씨는 집주인이 전세값을 시세대로 올려줄 것인지 아니면 나가든지 결정을 하면 노골적으로 통보해왔다. 요즘 전세 물량도 많이 없는 데다 자녀들 학교 문제도 있어 일단 집주인 요구대로 전세값을 올리기로 했다고 토로했다. 집주인은 고민도 있다. 기존 세입자 때문에 전월세값이 오르는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데다가 이 주택으로 재산세 부담은 늘어났기 때문이다. 전시값을 올리거나 월세로 돌리기 위해 계약갱신 청구를 무력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있다. 이 사업에 법비 추가로 돈을 더 주고 세입자를 내보내는 것이 흔한 사례고요. 성북구 집주인 C씨는 전시값이 많이 올랐는데 우리 집만 2년 전 시세로 받으려니 좀 아까운 생각이 들었다. 시세만큼은 새로운 임차인을 들이면 기존 세입자에게 각종 비용을 주고서라도 돈이 남는다고 설명했고요. 강동구에 집을 가지고 있는 C씨도 계산을 해보니 5% 올려받고 2년을 묶여있는 것보다 돈을 일부 주고 내보내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 크더라며 일단 세입자에게 얘기를 꺼내보고 하는데 소송 등으로 시끄러워지면 법대로 2년 더 살게 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갈등은 통계에서도 드러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임대차 계약갱신 종료 관련 분쟁 접수 건수는 205건으로 집계됐고요. 임대차법이 지난 2019년 49건에 4배가량 늘었고요. 지난해 전체 분쟁 건수 100건 사건을 훌쩍 뛰어넘었고요. 전월세 가격 조정 관련 차임 보증금 증감 분쟁 관련 접수는 같은 기간 48건 기록, 이 역시 지난해 41건을 웃도는 수치고요. 2019년 사건의 불가침 올 들어 12배나 불어났습니다. 새 임대차법이 도입되니 지난해 7월 기준으로 전후 1년을 살펴보면 차이는 더욱 분명합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임대차 계약 갱신 종료 관련된 분쟁 건수가 273건, 이전 1년 기록한 25건보다 10배 이상 늘었고요. 차임 보증금 증감 관련 분쟁 접수도 71건으로 1년 전보다 10배 늘었습니다. 임명 요한 부동산 한 전문가는 임대차법이 시행된 이후로 계약갱신 청구권이나 전월세 보증 관련 분쟁이 많이 늘었다며 일선 부동산 중개업소도 쉽게 이런 사례를 접할 수 있다. 전문가는 이러한 상황을 두고 시장을 통제하기 위해 급하게 개정한 법이 부작용이라고 지적했고요. 시장에는 다양한 사례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무시하고 법을 바꾸다 보니 이런 부작용이 끊임없이 나오는 것이라며 법 시행 1년이 결코 긴 시간은 아니지만 부작용에 대해서 법을 보완해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임대차법 개정으로 해서 크게 보면은 세 가지가 있죠. 임대차법에서 2+2 해가지고 임차인이 정말 말한 그대로 2년 이렇게 하는 경우 있고요. 또 임대사업자들은 2년 하고 플러스 1년 플러스 1년 플러스 이렇게 계속 나가요. 계약 기간은 2년이 아니라는 거죠. 아까 여기서 말한 것처럼 실제로 부영이라든지 LH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부영 주택이나 LH 주택은 2년 계약을 하고요.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다만 2년 계약을 하고 1년 단위 할 때마다 상한 5%씩 올리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쪽 애들은. 특약 조항을 들어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고요. 또 이상하게 민간인들은 2년 계약, 2년 계약, 2년 계약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협의를 봐서 이제 1년 6개월 계약하신 분도 있고 1년만 계약하신 분들도 있고 예를 들어 3년 계약하신 분들도 있고 있죠. 그거야 이제 합의되어진 거니까. 그리고 이제 그 시세에 있어서는 현재 아파트 가격의 임대차 계약이 3건으로 3가지 종류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하나는 그 임차인에게 가장 유리한 그 5% 인상 계획. 기존 계약했던 것, 시세가 어떻게 되는 게 상관없이 거기 계약된 것에 현재 임대차 계약된 거에 5%를 인상시켜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게냐면은 임대사업자인 경우,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인 경우는 100% 이렇게 해줍니다. 5% 인상만. 그리고 이제 임대인이 개인인 경우, 이제 임대인이 개인인 경우는 임대사업자를 안 냈으니까 임차인을 쫓아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임대인의 마음이 그나마 조금 괜찮으신 분들은 그 시세와 현재 가격의 사이한 중간선에서 합의를 보죠. 예를 들어서 현재 전세가가 2억인데 본인의 그 임대차 계약이 2년 전에 전세 2억인데 현재 시세가 3억이 돼버렸어. 그러면 한 2억 5천 선에서 이렇게 중간선에서 이렇게 합의를 보고 2억 4천이나 2억 5천이나 2억 6천 선에서 이렇게 합의를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계약이 이루어진 사례도 있고 아니면 이제 시세대로 가는 거죠. 시세대로 현재 시세가 3억이면 그냥 3억 내놔라 이런 거죠.
이제 그러면서 여기 2년 계약갱신 청구권을 쓸 수 있으니 여기 임차인들을 이사 비용이나 뭐 관련된 비용을 얼마를 좀 주고 내보내는 방식, 여러 방식도 있고, 그래서 최종 뭐 3가지로 계약이 되어진 것 같아요. 현재 결론된 것은 시세대로 된 계약, 시세와 현재 계약가의 중간, 현재 계약 금액에서 5% 인상, 3가지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폭증하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임차인 분들은 그런 이사 비용이나 또 뭐 보전금, 서울 같은 경우는 금액이 큰 것 같아요. 뭐 이사 비용에다가 500만 원, 1000만 원, 뭐 2000만 원 이렇게도 뭐 되어지는 거, 몇 천만 원까지도 막 보전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받더라도 또 임차인 분은 손해죠. 손해예요. 왜냐하면 다시 다른 데 가서 구하려고 하면 그 돈 더해가지고 다른 데 가서 더 많은 전세금을 줘야 되는 이런 게 뭐 악순환이 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 돈 줄 테니 나가라, 임대차법 두고 집주인 세입자 기싸움하는 관련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직이고요. 카페 활동하고 있는 카페 부동산입니다. 나주 혁신도시에서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가, 토지,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삼성화재도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가 통해서 임대차 매매하신 다음에 화재보험 같이 가입하시면 중개수수료 절반 정도 할인해 드립니다. 그리고 삼성화재의 그 의료실비,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 화재 보험, 적금, 치아보험, 연금보험, 상해보험, 통합보험, 자녀보험, 간병보험, 당뇨보험, 이런 것도 모두 한꺼번에 취급하고 있습니다. 보험을 또 가입하게 되시면 또 이렇게 저를 통해서 상가 이렇게 임대차 내시고 하시면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에 홍보를 해드리고요. 유튜브에도 이렇게 홍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벤트 행사를 해서 여러분의 매장에 손님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벤트 비용은 제가 부담해 드립니다. 저를 통해서 많은 사업 같이 윈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